공모를 하게 된 강양숙입니다. 저는 이 티베트 불교에서요 공모의 그 발리 톨마의 그 톨마 의뢰를 통해서 어떠한 그 음식의 어떤 철학과 실천주의를 살펴본 것인데요. 원래 발리는 인도 자체 내에서 신들한테 이제 공부를 바치면서 신들을 달래기 위한 위무하기 위한 그런 의뢰로 행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와서 물론 이제 발리에는 이 자비존 예를 들면은 이 온화한 불보살들이죠. 온화한 불보살들한테 올리는 그 음식 재료 같은 경우는 뭐 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꽃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공양을 했었고요. 그 분노존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스프리 부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식재법이라든지 조복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호마 의계와 관련해서요. 좀 뭐 피나 고기나 육고기나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뭐 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물로 올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헌 속에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이제 우리 그 티베트 불교의 탄트라 문헌들에서는 그런 곡물 의뢰로서 올려지는 그 음식의 공약물의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이 현대에 와서는 이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서는 어떠한 이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후기밀교 못단따라 이쪽 해바지라 딴따라 전공자이기 때문에 거기 문헌의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곡물들의 그런 그 종류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이제 탄트라 문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보면은 굉장히 뭐 극악한 어떤 의뢰들이 이제 행해지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티벳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티벳 불교에서도 그 기원법 대법회나 이런 데서 그 톨마 의뢰를 행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이전에 그 문헌 속에서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체되어 갔을까라는 게 그게 이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이게 좀 추적해 간 논문들인데 아직 논문이 다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그 발표를 위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말은 넘어가고요. 곡물의 발리의 의미와 유형부터 해가지고 쭉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고요. 곡물의 발리의 의미와 유형해서요. 발리 의뢰는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행해진 의뢰로 리그베다, 아타르베다와 같은 문헌에서 인드라 신이나 아그네 신의 곡물로서 나타납니다. 특히 인도 바라문의 가정에서 행하는 제사에 대하여 기술한 그리아수트라 가정경 문헌에는 여러 신들에게 올리는 발리 헌공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헌에서 발리 곡물의 헌공은 상대를 위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집니다. 또한 신상의 계한 의식에서는 이제 상을 조성한 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점한 의식이라고 그러죠. 계한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계한 의식에서는 계한 의식을 하기 위해 건립된 만다바의 사방과 중앙에 호세신을 상징하는 인으로 깃발을 세우고 발리 곡물을 바치는데 계한 의식이 끝난 후 곧바로 신상에 참깨나 버터, 우유죽으로 된 발리 공약물을 올립니다. 힌두 딴트리즘에서는 요기니 또는 토지 수호신, 가네샤 등에도 발리 곡물인 쌀이나 곡물, 꽃을 올리며 특히 깔리여신, 그 깔리여신은 대표적인 분노 여신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목 잘린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목걸이로 해가지고 있는 그런 여신인데 특히 깔리 여신에게는 동물의 희생이나 인신조차 발리 곡물로 헌금되었습니다. 발리 곡물은 문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발리의 대상이 여러 신들을 달래어서 재앙을 없애고 의식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발리 의뢰는 특히 불교 딴뜨라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의식을 행하기 위한 만다라를 건립하기 전이나 후에 발리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쌍바로도의 딴뜨라에서는 만다라를 건립하기 전에 수행자 자신의 수호존에게 발리 공양을 올리는 예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바지라 딴뜨라에서는 제자를 관정하기 위한 만다라를 제작한 후 중종과 만다라 제전의 진언을 암송하기 전에 모든 생류를 위한 발리라는 진언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물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만드라나 그다음에 무드라 수인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약물을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드라, 야마, 나찰, 영혼, 일천, 월천, 지천, 용왕에게 발리를 올리면 그들을 달래어 행복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거나 도깨비를 미혹하고 적을 살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도 바라문의 제사의식에서 비롯된 발리 공물 의례는 불교 내에서도 행해졌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러한 발리 공물을 톨마라고 합니다. 톨마는 신에게, 신이나 정령에게 바치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으로 곡물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의식용 케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톨마의 목적은 인도에서 곡물 의례를 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 탄트라 수행법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본존과 만다라의 이제 본존이 있는데요. 그 본존과의 종격 육아를 행해서 그 본존이 행하는 어떤 파워풀한 어떤 주법들, 항복법이라든지 조국법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신들에게 어떤 달래는 목적으로서 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점토로 탑을 조성하는 의식의 준비 방법을 기술한 매뉴얼인 짜이띠아 다라니, 탑에 대한 다라니를 가지고 쭉 이제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탑이 조성되는 지역을 여러 의 자리로 축복한 후에 아기로 방해하는 정령에게 향, 꽃, 곡물 등을 바치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천신, 용, 아수라가 이익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탑을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토지신들이 예를 들면은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정령들이나 이런 신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발리 의례를 곡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곡물 톨마를 올린 후 비말라 우슈니샤 다라니죠. 비말로 우슈니샤 다라니를 낭송한 후에 그 지역이 낭송한 후에는 그 지역이 상서롭고 축복하게 됩니다. 톨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백색 따라 또는 아발로케 떼슈아라 같은 보살을 위한 평화로운 톨마는 자비존들에 올리는 톨마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둥근 원뿔 모양이나 흰색인 반면 짜크라 쌍화라, 바지라 요기니와 같은 분노한 이담심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합체존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제 티베트 불교 불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녀 합체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담심을 위한 톨마는 심장 모양의 몸체를 가진 빨간색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칼라, 대표적인 분노존이죠. 마하칼라 또는 바지라 낄라야와 같은 분노한 신을 위한 톨마는 일반적으로 상단에 조각된 삼각형의 불꽃 모양이 있는 빨간색입니다. 톨마의 몸체는 종격이 평화롭거나 분노한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흰색이나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물의 발리의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3장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발리 톨마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쌀보리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쌀보리 가루를 이제 반죽해가지고요. 그 반죽한 거를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채색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보리 가루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쌀보리는 신이 새를 보내어서 쌀보리의 종자를 보내줬고 티베트의 메소코도 추운 지역에 진주나 황금과 유사한 식량이 생겨났다는 티베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쌀보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육류와 유제품과 함께 주식 중 하나이자 상당히 귀중한 음식 재료입니다. 따라서 불보살 호법존들에게 올리는 공약물인 발리 톨마를 쌀보리 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톨마는 쌀보리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고 이 가루를 손으로 반죽하여 만드는 것으로 반죽한 쌀보리 가루에 버터, 커드, 우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당밀, 설탕, 꿀 등을 넣어 만드는 톨마도 있습니다. 만약 톨마를 올리는 대상이 이단과 분노존일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들어간 것 외에도 홍차, 술, 마늘, 고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탕카나 이런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노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해골장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어떤
육고기, 뭐 개고기부터 해가지고 코끼리 이게 모양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그 공약물로서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좀 있을 걸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준비를 못했네요. 톨마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봉헌되기도 하지만 주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한 다르마 깔라르에서는 피가 재료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피, 시체에서 채취한 피, 위험한 전염병, 특히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피, 더욱이 과부나 매춘부의 월경혈이 특히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칼에서 닦아낸 피나 싸움에서 죽고 젊고 건강한 남자의 피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티베트 주술 처방에 언급된 다른 종류의 인간의 혈액으로는 정신 이상으로 죽은 사람의 뇌에서 추출한 혈액, 8세 어린이의 혈액, 근친상간으로 태어나 죽은 아이의 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수호하는 마하갈라의 발리 톨마 의뢰에서는 인간의 살이나 피로 된 두개골 컵으로 만든 곡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두개골 컵이 바로 이 인간의 그 살이나 피로 된 두개골 컵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기원 대법회에서 현재에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뭐 인간의 어떤 두개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뜬 모양을 한 이제 해골을 갖다가 위에 이렇게 맨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한 그런 톨마의 형태를 갖다가 남아 있다고 이제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사용합니다. 수행자는 바가반을 간상하고 세 가지 비밀 행위, 신구의 즉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의식을 행합니다. 구체적인 봉헌은 인간의 살이나 피로 된 두개골 컵으로 만든 곡물의 특별한 그릇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버터로 장식한 다른 그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불순한 그릇은 수아바 자성 만트라로 공성을 명상한 후 두개골의 시각화를 통해서 정화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까로 만트라를 통한 관상을 통해 붓다, 보살, 열애의 마음에서 5종류의 감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한 주존이 곡물을 제물 앞에 관상되어 소총이 되고 그리고 지식의 여신도 관상을 통해 권속들과 함께 소총되는데 그녀에게 간청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으로 땅을 정화하고 그 여신에게 땅을 호위해 주기를 강구하는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다르마발라와 마하갈라는 모두 대표적인 이제 법을 수호하는 호버종 계통으로 발리 톨마의 재료는 인간의 살, 피 또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두개골 컵 등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문헌에서는 재료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버터로 장식한 다른 그릇을 준비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곡물 의뢰에서 버터로 조각한 다양한 형태의 발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상징물을 연구한 비연은 분노한 신에게 바치는 발리 톨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쌀보리 가루를 반죽하여 손으로 직접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식물성 염료를 사용하여 분노한 신을 위한 버터 조각으로 된 발리 톨마를 만듭니다. 분노 제물의 기초는 뒤집힌 두개골 또는 두개골 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3개의 작은 두개골로 구성된 삼각대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골 안에는 다음으로 구성된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나 접촉을 나타내는 찢어진 심장, 그 다음에 긴 시식력이 있는 한 쌍의 찢어진 눈은 시력을 나타내고요. 맛을 나타내는 혀, 냄새를 나타내는 코, 소리를 나타내는 한 쌍의 귀이며 때로는 잘린 손도 발도 접촉의 상징으로 이 분노한 지폐의 일부에 구성됩니다. 제6의식의 상징으로는 곧게 뻗은 비단 화살이 심장을 꿰뚫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헌에서는 식재 또는 한복의 주법 의식에서 분노존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실제의 피, 고기 등이 재료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쌀보리 가루를 반죽하여 곡물을 만들거나 버터 조각을 사용하여 인간의 심장, 눈, 혀, 코, 귀 등의 모양을 정교하게 본떠서 만들어 의식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발리토마의 재료인 두개골 컵과 인간의 장기는 이런 방식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무상유가 딴따라 문헌에서는 이러한 공약물이 관상 수행에 의해서 시각화된 공약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내적 공약이라고 하며 짜크라 쌍화라 딴따라 전통에서는 내적 관상 수행을 통해서 떠올린 음식 공약물을 바치게 됩니다. 딴따라 문헌에서 발리 톨마의 재료 중에는 관습을 거스르는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료들을 신들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신들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문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자운절의 관성을 통해서 공약물을 생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감로를 맛보는 의뢰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화로가 준비가 되고 그 위에 음식 공약물이 요리되고 정화되어서 감로로 바뀌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처음 타오르는 불꽃 화염은 바람을 상징하는 종자음절 양과 불을 상징하는 종자음절 람의 결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화로는 세 개의 인간 머리로 장식한 삼각형 모양이며 이것은 종자음절 캄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는 종자음절 아하로부터 생겨난 해골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속의 공약물은 오육 또는 오등이입니다. 오육은 정액, 피, 살, 소변. 여기 이제 잘못 들었는데요. 오육이 아니라 오감로입니다. 오감로는 정액, 피, 살, 소변, 대변입니다. 그리고 오등과 오육은 같은 것입니다. 오등, 오육은 소, 개, 말, 코끼리, 인간의 살점입니다. 자, 갤록바의 창시자인 쫑과빠는 그의 저술 진원도 광차조론에서 발리 톨마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쫑과빠의 미교 교학의 중심은 무상유가 딴뜨라이며 진원도 차제 광론 제12품에는 무상유가 딴뜨라이 도로서 실제로 수습해야 하는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톨마흑에는 수행자가 만다라의 제존을 자기에게 수렴한 후에 행하기도 하며 아니면 톨마를 행하고 나서 만다라의 제존을 자신에게 수렴하기도 합니다. 강림 제12품 생기차제의 성시법에서는 진원염생을 끝낸 후 공양과 예찬을 행하고 나서 수렴관을 수습하는데 빠드마 바즈라는 바깥쪽에서 생겨난 만다라를 차례로 안쪽으로 수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리를 행하라고 하며 암나야 만자리에서는 톨마를 행하고 나서 만다라 제조는 수행자 자신에게 수렴하게 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한 이제 이 만다라를 갖다가 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수렴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발리 공약물을 바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 수렴한 후에 발리 공약물을 올리는 경우 이제 여러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는 않고요. 이제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톨마의 재료는 찬바를 익힌 것, 콩, 육고기, 생선, 쌀이나 밀 등을 익힌 것. 그다음에 술, 물, 양파, 마늘, 우유 등이라든지 구할 수 없으면 찬바를 구운 것과 물 등만으로도 좋다라고 만다라 의계 금강만이나 암나야 만자리에서 설해져 있습니다. 톨마나 모든 공물을 바치는 방법은 쌈푸따에서 이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쌈푸따에서 보면 새고수나 곡물 등의 복나물과 생선이나 육고기 등의 음식물과 술이나 미약의 환희도 왼쪽 신변, 즉 수행자의 이제 그 몸쪽 그 몸에서 왼쪽이죠. 왼쪽 신변의 필수적인 것이며 오른쪽에 세족수 등의 그릇 앞에 세고수 등의 그릇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들 모든 재료를 오감로로 정화한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또한 술은 환희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라고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육고기와 생선 등으로 만든 두 가지 톨마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바친다고 설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정해져 이렇게 관상 이제 하면서 톨마 공모를 올리면서 톨마 공모의 순서대로 해서 이 관상을 하는데 이게 순서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 문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어떤 유파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감로로 정화한다는 것은 감로에 환약을 넣는다든지 혹은 오감로의 본질로서 수습하여 정화해야 한다고 암나야 만자리에 설해져 있습니다. 또한 오육과 오감로는 각각 종자음절에 배대하여 종자음절로부터 생겨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훔, 옴, 캄, 암, 트람은 소변, 대변, 대육, 보리심, 자생화에 배대하고 람만, 팜, 밤은 속의 코끼리, 말, 인간의 살점에 배대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 공양에 이제 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문헌에서는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곡물 의뢰하고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뽑았지만 관상의 어떤 수행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이 설명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 곡물 의뢰와 관련된 부분만 해왔는데 어쨌든 이제 내적 공양에서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물을 올릴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의 살점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대변이나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내적 공약에서는 다 이제 종자음절로 다 이제 대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종자음절을 그 관상을 해서 그 관상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곡물을 갖다가 신들에게 이제 바치고 자기도 그것으로 갖다가 이제 먹는 어떤 그것을 시각화하면서 상상화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곡물을 먹고 내가 호마법이나 이제 식재법이나 조법을 행할 때 그때 그 파워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곡물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이제 이걸 어떻게 다 이게 구해가지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남아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실제 의례로 행했던 것들이 이제 또 문헌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이따가 그 정선수 선생님이 질문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행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관상 수행법으로 그것이 대체가 되면서 이제 종자음절로 공약물 의례를 바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주석서에서는 발리 톨마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주석사마다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만다라 의계 금강만이나 암나야 만자리에서 발리 톨마의 재료 중 육고기와 생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료를 구할 수 없다면 찬바를 구운 것과 물만으로 좋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현대 이제 곡물 톨마 그 기원 대법회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 쌀보리 가루를 해서 그 톨마의 형태로 만든 그 모양으로 만든 것과 그 다음에 그것도 만약에 이제 그건 큰 기원 이제 법회나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그냥 조그만 이제 그 곡물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냥 물로만 알가수의 어떤 물만을 가지고서도 이제 공약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리 톨마 공약물을 종자압력이나 보타 조각으로 상징화하는 방식은 현대 티베트 사원에서 행해지는 기원 대법회에서 봉헌하는 발리 톨마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제 곡물 의례 발리를 통한 실천 윤리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곡물 의례 발리 톨마는 티베트 사원의 몽람 첸모 기원 대법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원 대법회는 1409년 티베트역 정월에 갤록바의 조사인 쫑카파 대사가 티베트의 라사시에 있는 족광사원에서 석가모니를 기념하여 기원 대법회를 발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몽람 잼모는 갤록바의 각 사원에서 정월의 중요한 법회로 되었습니다. 쫑카파 대사의 열반 후 19년 정도 중단되었었지만 달라이 라마 2세가 이 기원 대법회를 부응했고 또한 달라이 라마 5세의 시대에 이르며 기원 대법회가 티베트역으로 정월 3일부터 24일까지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존 종교 개파 대사전에서 의하면 쫑카파 대사가 기원 대법회를 창립했기 때문에 한족이나 티베트족, 몽골족 등 사방에서 불연을 가진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 성지로 와서 불법에 기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월 그 정초기도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기원 대법회가 열리는 정월 8일부터 15일 기간 중 8일부터 13일까지는 독경을 하고 14일에는 독경과 발리 톨마 의례를 병행하며 마지막 15일에는 독경과 참의례를 행합니다. 이인의 라마승이 발리 토마를 들고 대웅보전에서 산문 밖으로 나가면 도중에 보리 과전에서 참의례의 춤을 춘 멤버들이 따라가고 산문 바깥의 옥전 청 앞에 공터에서 독경승의 지도자가 의계경을 독송하고 부주직이 이 발리의 맨끝을 바깥으로 이제 발리를 이제 들고 가가지고요. 맨끝을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서 타오른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악마나 악기 등을 쫓아버립니다. 이때 발리 톨마는 소형과 대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로 보리가루를 손으로 반죽하여 사면체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모두 자초와 버터로 만든 적색즙을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색즙인 거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분노조원한테 이제 바치는 그 곡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각형 모양의 큰 그릇에 보리가루로 사면체 모양으로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 이 사면체 위에
속싱, 척추라는 그 목관을 꽂았는데요. 이것은 골격을 상징합니다. 이 골격 위에 해골, 귀, 목뼈, 금강저, 화염을 꽂아 장식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리 톨마의 형태는 사람의 신체를 본뜬 모양으로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분노 제물로 올리는 발리의 하나인 눈, 코, 혀, 귀를 담은 두개골 컵과 두개골에 꽂은 비단 화살의 변형인 것입니다. 또한 발리 톨마의 주된 재료는 보리가루입니다. 그렇지만 기원 대법회에서 대위덕 금강을 비롯하여 연마, 길상청 등과 관련된 경전을 읽으면서 올리는 곡물 중에는 술이 포함됩니다. 이는 호법전에게 올리는 곡물 중 피는 빠졌으나 술만은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그다음에 뭐 인유, 그다음에 뭐 술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술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발리 톨마에서 고기가 빠져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원 대법회는 야만타카 대위덕명왕에게 발리 톨마를 봉헌하여 악귀나 귀신을 파괴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야만타카는 적흑, 바이라바 3존으로 불리는 야만타카 계통의 3존, 즉 락타 야마리, 크리슈나 야마리, 바지라 바이라바는 항법법의 본존들입니다. 이 본존의 수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원행전은 본존과의 육아에 들어간 후 본존과 여기서는 이제 야만타카죠. 야만타카의 육아에 들어간 후 다양한 주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뼈 조각을 사용하여서 시다림에서 얻은 천에 독, 피, 소금, 흑겨자, 님바나무와 흰동 말풀의 즙과 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술적 특성을 가진 재료와 고기가 사라지고 발리 톨마의 재료도 보리가루, 버터 등을 사용하여 인간의 모습을 본뜬 형태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베 지금 이제 현재에 와서는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재료들은 다 사라지고 실제로는 이제 보리가루하고 이제 버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본뜬 형태로만 해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의뢰가 간소화된 결과일 수도 있고 주술의 힘을 빌리지 않을 만큼 과학이 발달한 것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티베트 사람들은 본래 목민으로 그들의 음식의 특징은 소나 양고기, 보리를 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베트 사람들에게 육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곡물 의뢰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상유가 딴트라에서 빨리 톨마를 관상으로 대체한 것이 하나의 원해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 전반에 깊이 침투해 있는 대승불교 사상의 이타행이라는 자비의 활동이 육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대승경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살생이 어떻게 보살의 자비행과 이타의 정시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여러 티베트 불교의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승보살계를 수기한 승려들 중 일부는 식생활에서도 육식을 엄격히 피하고 방생에 힘쓰고 자신의 보살행의 완성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삼선도와 사막도의 행복과 고통을 관상하는 것 역시 티베트 사람들의 윤리적 실천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람렘의 가르침 중에는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오체추지를 하고 공양물을 올리고 그리고 참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도들은 불보살 호법심들에게 곡물을의 발리 톨마를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참회입니다. 출가자의 참회 수행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육례 단식인데요. 그러나 제가 신도들이 행하는 육례의 목적은 지인의 추성과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여 행해진 것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제가 신도는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설탕과 버터가 들어가는 빵과 참바, 미음과 차로 단식 전에 식사를 하고요. 하루 동안 팔재기에 따른 재개생활을 하는데 이때 저녁은 먹지 않고 설탕과 우유를 포함하지 않은 차도 마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정진식을 먹는 것도 주목됩니다. 육례 의례에서 관세음보살을 관상하고 백자진언을 염송하고 육자진언의 의미를 생각하며 진언을 연성함으로써 수행자의 몸과 마음은 정화됩니다. 이러한 정화는 죄업을 소멸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단식 의례는 제가 신도들에게 육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일깨우고 살해당한 생명들의 고통을 깨달아 점차 살생을 필요로 하는 육식의 횟수를 줄여나가는데 유용한 실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단식과 기원 대법회하고 요거를 한 거는
그 톨마의 그 발리 톨마의 공약물 의뢰가 그러면 이제 현대에도 어디나 남아 있을까라고 보니까 그 자료를 이제 싸다 보니까 기원 대법회하고 이런 이제 단식과 관련된 것들에서 이제 남아 있더라고. 여전히 이제 그 톨마의 그 곡물 의뢰는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문헌에서 얘기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우리 지금 이제 실제로 의뢰로 남아 있는 것 사이에서의 어떠한 그 것들이 남아서 남아 있을까라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리가루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원칙적으로 이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 주식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했으며 거기에다가 그 또 보리가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티베트한테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져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이제 그 곡물로 분노존들에게 올려졌던 곡물 중에서 그러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곡물 중에서 그나마 그러면은 좀 세지만 남아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술이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제가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이제 그 네, 이제 실천을 좀 하고 정리를 좀 네네.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실전을 하고 있는 걸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식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실천을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그 단식에 집중을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실천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